서울 야곡은 그 무교동의 그 60년대 그 개발과 함께 그 배경으로 여주인공인 그 유주인 씨가 그 오나영 역을 맡았습니다. 또한 그 바보 연기를 그 감칠맛 나게 그 선보였던 그 오영경 씨가 그 맹식이 역을 맡았습니다. 그리고 미국 그 유학파 그 도련님으로 나오는 그 나중에 그 삼각관계가 되는 그 영국이가 등장을 하죠. 영국이 역은 그 노주현 씨가 맡았습니다. 오나영은 그 무교동 그 살롱에서 그 호스티스로 한 5년을 일하는 동안에 그 억척같이 그 돈을 모읍니다. 그 모은 돈을 그 똑순이처럼 그 고향 부모님 그 산수 옆에 그 오동나무 몇천 그루를 그 심어 놓을 만큼 그런 그 살림꾼으로 나옵니다. 그런데 무교동이 그 개발이 되면서 그 살롱이 철거가 되니까요. 오나영은 그 실적자가 되겠죠. 그러다 우연히 그 길에서 그 단골 손님이었던 그 맹식이를 만난 겁니다. 맹식이는 그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아버지가 무교동의 그 알부자 중에 그 알부자입니다. 극에서는 그 보불영감으로 불리는데요. 보불영감을 그 아버지로 둔 또 대학 졸업 후에 그 자가용 굴리는 게 유일한 그 낙인 그런 그 한량으로 나옵니다. 보불영감의 그 외아들이죠. 보불영감 역은 그 여러분들 그 연기자 그 김순철 씨 기억하시나요? 그분이 맡았습니다. 이 보불영감이 그 아들인 그 맹식을 춘천에 있는 그 사업체인 그 불고기 그 지점으로 그곳 책임자로 보내는 길에 그 맹식이가 길에서 그 우연하게 그 오나영과 그 만나게 된 겁니다. 그 후에 그 오나영이 그 춘천 불고기점에서 그 손님 응대를 어찌나 그 잘하는지 춘천 그 불고기점이 그 대박이 터지듯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. 이때 그 보불영감이 그 춘천 지점에 그 와서 나영을 그 보게 되죠. 그 순간에 그 자신의 그 아들인 그 맹식과 그 짝을 맺어주려고 점을 탁 찍어 놓습니다. 한눈에 그 쏙 마음에 그 들었던 것이죠. 그 후에 그 다시 그 무교동으로 그 무대를 옮겨보죠. 춘천에서 그 서울로 온 그 오나영이 무교동 그 알부자 겸 그 큰손인 이 보불영감을 찾아갑니다. 그리고 이 맹식 부친인 이 보불영감에게 그 100만 원을 그 빌리게 되는데요. 무교동 골목길에 그 빈대떡집을 하나 그 차릴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. 일종의 그 창업 자금인 셈이죠. 이때 그 보불영감은 그 마침 그 속으로 말이죠. 잘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100만 원을 그 빌려주는 그 조건으로 1년 안에 그 갚지 못하면 그때는 그 자신의 아들 그 맹식과 그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다룬 겁니다. 그 조건이 그 나영이에게도 그 걸림돌이 될 이유는 없죠. 왜냐하면 그 나영이가 그 똑순이처럼 살아온 그 이력이 있잖아요. 못 갚을 일이 없는 거죠. 빈둥빈둥 그 반 건달처럼 살아온 이 부잣집 외동아들 그 맹식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이런 그 양면적인 모습도 있구나 싶게 집안에서는 그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요. 그런데 웬걸 그 나영이 가게에 와서 말이죠. 그런 그 민첩함으로 나영이의 그 빈대떡집 일을 자신의 그 가게인 마냥 그 집안일 다 제쳐두고 빈대떡집의 그 나영이를 도와줍니다. 나영이 입장에서는 그 이런 그 고분고분하게 그 무보수로 그 일을 해주는 그런 직원이 그 따로 없는 것이죠. 그게 내용이 또 이대로만 가면 그 아무리 오영경 씨가 그 맹식이 역할 그 바보 연기로 그 시청자들을 TV 화면 앞에 다 불러다 놓고는 있지만은 그것도 곧 한계에 그 이르러서 채널을 그 돌릴 수 있잖아요. 당대의 그 내노라하는 그 극작가였던 그 유호 씨가 준비한 이 드라마답게 이때부터 그 극은 더 재미를 높일 그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. 미국에서 귀국한 그 유학파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 영국이가 등장을 합니다. 이 영국이는 그 노주현 씨가 그 역을 맡았죠. 그러면서 드라마는 그 자연스럽게 삼각관계가 되는 것이죠. 영국인은 그 우연히 그 귀국했다가 빈대떡 붙이고 앉아있던 그 유지인에게 그 한눈에 아주 반하게 됩니다. 이때 그 영국인은 그 집안 간에 그 결혼을 약속한 그 약혼녀가 있었습니다. 이 약혼녀 집안도 아주 빵빵한 집안이었는데요. 이 약혼녀는 그 영국이와 그 결혼을 재촉하지만은 영국이 마음이 그 나영이에게 그 다 가 있다 보니까요. 영국이 입장에서는 또 결혼할 생각이 또 삼천리로 도망갔겠죠. 그 후에 그 빈대떡 가게에 찾아온 이 약혼녀 때문에 나영이도 영국이가 그 약혼녀까지 있는 그런 처지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. 집안에 그 사는 모습도 자기와는 그 많이 그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집안이라는 것을 일종의 그 벽을 느끼게 되죠. 이걸 그 옆에서 또 이 과정을 다 보고 있었더니 맹식이는 또 속이 문드러지겠죠. 그 후에 그 영국이 부모는 그 나영이를 그 조용히 그 불러다 놓고 돈으로 그 회유를 합니다. 요런 장면도 여러분들 그 많이 보셨죠. 나영이에게 그 큰 액수의 그 수표를 건네면서 그 아들에게서 물러나라고 하는 거죠. 나영이는 그 수표를 거절을 하고 시골로 떠나가 버립니다. 자식 이길 부모 없잖아요. 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국이 부모는 그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.
아들의 그 뜻대로 결혼을 허락을 해야 했습니다. 이때 그 보불 영감이 그 나영이한테 받아놓은 그 각서가 있었잖아요. 돈을 그 못 갚으면 그 1년 후에 자기 아들 그 맹식이와 그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각서였는데요. 이렇게 그 점 찍어 놓았던 그 예비 며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영이가 이런 그 결혼을 하게 되니까요. 이 보불 영감 그 속도 아주 그 속이 아니죠. 그러면서 보불 영감은 또 아들을 그 나무라게 됩니다. 색식감을 그 앉아서 그렇게 그 뺏기는 바보가 어딨냐는 그런 이야기죠. 이때 그 맹식이는 그 아버지한테 받으니 각서를 갈기갈기 그 찢어버립니다. 그리고 나영이가 그 영국과 그 하게 되는 그 결혼이 행복하기를 또 빌어줍니다. 물론 그 이때 그 맹식이 속상한 거야 뭐 말하면 뭐하겠어요. 그리고 결혼식 날 이 영국의 그 전 약혼녀가 이 결혼식장에서 아주 깽판을 부립니다. 큰 그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이때 그 영국의 어머니는 그 강부자 씨가 맡았었는데요. 영국의 어머니가 그만 그 고혈압으로 그 자리에서 그 쓰러져서 숨을 거둡니다. 그런데 나영이의 그 영국과의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 없겠죠. 어찌 보면 또 자신 때문에 또 시어머니가 죽게 된 그런 상황과 또 맞물린 거니까요. 마음이 그 편할 수 없죠. 자연히 그 시집 식구들 그 시선도 무척 그 따가웠습니다. 그래서 나영이는 그 시아버지에게 통사정을 합니다.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.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영국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. 나영을 그 진심으로 그 사랑한다면 나영이가 그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말을 합니다. 결국 나영이는 그 영국과 그 헤어지게 되고요. 혼자 그 쓸쓸하게 그 무교동 길을 그 걸어 나오게 됩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서울야곡이라는 그 드라마 그 내용 간단히 살펴봤는데요. 1977년도의 드라마였는데요.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그 성숙된 그런 그 인격체의 그 모습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. 상대를 그 존중을 하고 또 사랑을 하지만은 그 상대를 소유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또 상대의 그 입장에서 또 상대가 내린 그 의사결정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또 최대한의 그 존중 그런 그 자세가 또 돋보이는 겁니다. 요즘 그 우리들의 그 이 시대와 또 비교를 해봐도 더 성숙한 면이 또 그 시절에 있었던 듯합니다. 요즘 그 데이트 그 폭력 문제가 또 사회 문제 되는 걸 또 보면 오히려 그 저 시절이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성숙된 그런 면도 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저는 그 연기자 그 오연경 씨 또 김순철 씨를 그 떠올리면서 서울야곡이라는 그 드라마가 그 1977년에 그 흑백 TV 시절에요. 우리 그 서민들에게 주었던 그 즐거움을 간단히 또 떠올리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.